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1강이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1강서부터 29강까지 아직 갈 길이 멀죠. 우리 또 처음에 1강, 2강 듣다 보면은 뭔가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가다가 또 조금씩 어려워지고 그럼 또 좌절하죠. 그렇죠? 절대 이번만큼은요, 절대 물러오지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는 거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 뭐냐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법을 자꾸 무시하려고 그러고 뭔가 안 하고 하려고 하는데 저는요, 항상 문법을 어디다 비유를 하냐면 음악의 악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피아노를 치거나 뭐 바이올린을 하거나 기타를 치거나 악보 못 보고 여러분 전주할 수 있습니까? 아니, 도레미파솔라시도도 모르고 수동태가 뭔지 투전사가 뭔지도 모르고 악보 여러분 연주할 수 있어요? 알 수 없죠. 저도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웠지만은 피아노 배우다가 30분 만에 끝냈습니다. 왜? 악보를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악보를 못 보면서 그냥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이번에 영어 공부할 때 한번 확실하게 문법부터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여러분 그 교환의 그 텍스트를 보시면 씨 뿌리기 넘버 원 품사 있죠? 품사부터 한번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도 품사를 잘 아십니까? 우리나라 말로도 품사를 모르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품사를 모르니까 영어도 무슨 품사,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게 품사 문제인데 어떤 품사가 들어간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첫째 시간인 만큼 품사부터 하나하나 꾸준히 기본부터 이렇게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품사부터 공부를 하죠. 자, 첫 번째 명사입니다. 자, 도대체 명사란 뭐냐고요? 명사는 뭘까? 너무 학문적으로 다가가면 안 돼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리고 언제 배웠던,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러한 품사를 갖다가 다시 되새기면서 아니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 우리나라 말로 품사 중에서 자, 도서관의 품사가 뭡니까? 당연히 명사죠.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들. 그러면 거울은 품사가 뭐예요? 거울의 품사가 거울이 동사야? 그러면 형용사야? 아니지. 명사죠? 우리 명사라고 하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은 거기 보시면 refrigerator,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를 해석해서 우리나라 말로 명사면 당연히 영어도 뭐겠어? 명사예요. 절대 품사는 변하지 않아요. 즉 무슨 얘기냐? 영어로 어떤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어떤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한국말로 해석을 했어. 한국말로 해석을 했더니 이게 뭐야? 명사야. 그러면 당연히 이 영어 이 단어도 품사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명사죠.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mathematics도 뭐예요? 당연히 수학이라는 거 뭡니까? 명사죠. 그 다음에 salt, 소금도 당연히 명사고 happiness 같은 거 어때요? 행복이죠? 우리나라 말 해석해서 그러면 당연히 뭐겠습니까?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대명사로 갑니다. 대명사. 대명사는 뭘까? 대명사는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거 한자로 한번 풀어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대명사가. 대자는 대신할 대자죠. 명사는 무슨 뜻이야? 명사잖아. 명사를 대신하는 것.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명사를 대신하는 것들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 이것, 그녀 이런 것들 우리 고등학교 시간에 뭐라고 배웠습니까? 이거 다 뭐라고 배웠습니까? 대명사라고 배웠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뭐겠어? 품사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거, that. 그 다음에 이것이 뭡니까? this. 그렇죠? 그 다음에 그녀, she. 이런 것들이 다 뭐야? 대명사지. 왜? 대신 받는 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어에서 보면은 I, you, 또 him, they, this, that, these, those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바로 대명사입니다. 대신 받는 명사. 그렇죠? 자, 여기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대명사. 자, 이번엔 동사 갑니다. 동사. 동사란 뭐냐? 우리가 고등학교 시간에 동사가 뭐라고 배웠죠? 우리는 뭐 동사는 뭐 사물의 뭐 상황이나 뭐 동작을 나타낸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문장 내에서 뭐가 동사인지만 알면 돼.
그쵸?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국어 시간에 이렇게 배웠어요. 동사는 뭐로 끝나는 거? 다자로 끝나는 거야. 그럼 영어도 마찬가지야. 영어를 해석했단 말이에요. 자, 영어가 이렇게 딱 있는데 영어가 딱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국말로 해석을 했어. 그랬더니 다자로 끝나네. 그럼 당연히 이것도 품사가 뭐겠어? 동사겠지. 그렇죠? 예를 들면 뛰다. run 있죠? run.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뭐예요? 뛰다 아니야? 그렇죠? 뛰다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 우리나라 말로 동사니까 당연히 영어도 뭐겠어? 동사겠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자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 다자로 끝나는 거. 즉 영어를 해석해서 다자로 끝나면 그건 품사가 뭐야? 동사입니다. 동사. 그리고 동사는 나중에 또 계속해서 공부하겠지만 반드시 주어가 필요해요. 요 개념은 또 계속 공부하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예를 보세요. 동사에는 뭐가 있어? tell, 말하다. walk, 걷다죠? 다자로 끝났으니까 당연히 영어로도 뭐겠어요? 품사가 당연히 동사겠지. learn, 배우다. 그 다음에 know, 알다. 그 다음에 live, 살다. 이런 거 다 뭐예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형용사로 갑니다. 형용사. 자, 형용사란 뭐냐? 형용사 하면은 무슨 사전 찾아보면은 무슨 형태고 뭐고 뭐 되게 어려워. 그렇게 배우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국어 시간에 형용사를 뭐라고 배웠죠? 우리나라 말에서 국어에서 형용사는 뭐로 끝나는 게 형용사입니까? 자, 뭐로 끝나는 게 형용사냐면 니은 또는 무엇 으로 끝나는 것들이 형용사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말로 한번 보죠. 예쁜 품사가 뭐예요? 예쁜의 품사. 니은으로 끝났죠? 당연히 뭐야? 형용사겠지. 아름다운은 품사가 뭘까? 아름다운. 그거는 동사야? 다자로 끝났어요? 뭐예요? 니은으로 끝났으니까 당연히 품사가 뭡니까? 형용사지. 그렇죠? 그러면 예쁜에 해당하는 영어는 뭐예요? 그렇죠? 뭡니까? pretty. 그렇죠? pretty. 그 다음에 아름다운은 뭐예요? beautiful. 이런 것들은 다 뭐야? 형용사라 그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편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뭐 있을까? 귀여운. 우리나라 말로 귀여운이라고 그랬어. 그럼 이거 품사 뭡니까? 귀여운. 부사야? 아니지. 니은으로 끝났으니까 뭡니까? 당연히 형용사지. 그래서 뭐예요? cute. 그렇죠? 귀여운에 해당하는 cute. 이거 다 뭐야? 형용사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형용사는 어떤 식으로 또 문제화가 되느냐? 그게 문제지. 사실은 이제 형용사 갖고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형용사 갖고. 우리나라 말을 한번 생각해봐. 항상 영어 공부할 때는 저는요 한국말과 영어를 비교할 거야.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한국말과 영어는 똑같아. 뭐만 달라? 어순만 달라요. 언어기 때문에 속성 자체는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말을 잘하게 되면 영어도 잘합니다. 영어도 잘하게 돼 있어요. 한국말로 형용사를 완벽하게 알면은 영어로도 형용사가 헷갈릴 리가 없다 그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말에서 형용사 하는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말에서 형용사 하는 역할이 뭐죠? 예, 명사 수식이죠. 우리 봐봐. 예쁜 다음에 우리나라 말로 품사 뭐 나와요? 예쁜 다음에 우리나라 말로 품사 뭐 나옵니까? 명사 나오죠? 그러면 영어도 어떻게 했어? 형용사 다음엔 반드시 뭐 나오겠어? 명사 나오지.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또는 형용사는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기능이 있어요.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기능. 그것도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그 보충 설명하는 것도 나중에 배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히 배우자고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겠습니까? 딱 이렇게 블랭크가 있어. 그 다음에 뒤에 명사가 있네. 그러면 이 자리는 무슨 자리겠습니까? 당연히 명사 수식하는 자리야. 그렇죠? 그럼 명사 수식하는 자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동사가 명사 수식해요? 우리나라만 생각해봐. 우리나라만에서 뭐가 수식합니까? 형용사가 수식하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무슨 자리야? 형용사 자리야.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한번 간단하게 제가 만들어 놓은 문제를 한번 보세요. I want to buy a blank flower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블랭크 뒤에 뭐가 있어? 플라워.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니까 꽃이네. 당연히 꽃의 품사는 뭐야? 명사지. 그렇죠? 명사입니다. 그럼 명사 앞에서 명사 수식하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형용사겠지. 그래서 A, B, C, D 중에서 사실은 형용사가 어떤 거냐 우리한테 묻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형용사를 알아야겠지.
그런데 가장 안타깝고 애통한 경우가 뭐냐면 우리 학생들한테도 물어보는데 여기가 형용사 자리인지 알아. 근데 A, B, C, D 중에서 뭐가 형용사인지 몰라. 어때요? 너무 애통한 경우죠. 요거는 이 단어의 형태를 보고도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또 형용사 공부할 때 배웁니다. 지금은 그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한번 답만 보고 가죠. 자, A부터 한번 볼게요. A, really죠. really. really는 뭐예요? 뒤가 ly로 끝났죠? ly로 끝난 건 다 품사가 뭐야? 거의 대부분이 부사예요. 아닌 경우도 있어. 그거는 나중에 또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realize는 뭐예요? 뒤가 IZ로 끝났잖아. 동사예요. 그 다음에 reality. ITY로 끝났죠? 당연히 명사입니다. ITY로 끝난 건 대부분 명사야. 자, 그 다음에 real. real은 진짜의라는 형용사예요. 보통 뒤에 전며가 AL로 끝나는 거 있죠? 요거는 형용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요 뒤에 붙는 전면은요, 나중에 한번 쫙 정리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로 갑니다. 자, 이제 부사가 또 이제 문제인데, 부사는 하는 일이 많아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자꾸 우리가 외우려고 그러니까 힘들지, 우리나라 말을 생각해 보면 딱 돼. 여기서 보니까 부사는 뭐래요? 첫 번째, 동사수식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부사는 동사수식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사는 뭐한데? 형용사 수식한답니다. 형용사. 그 다음에 뭐 수식합니까? 예. 또 부사가요. 부사가 부사를 수식합니다. 부사가 부사를 수식하고요. 그 다음에 부사가 문장 전체를 수식해요. 이게 다 부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것도 외워야 되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 말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 우리나라 말부터 갑니다. 우리나라 말에서 부사가 동사 수식해야 하네요. 합니다. 왜? 우선 우리 이 수식하는 거 배우기 전에 우리나라 말에서 부사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지 잠깐만 보죠. 우리나라 말에서 부사는 뭐라 그러지? 뒤가 뭐로 끝나지? 이희리게. 그쵸? 이렇게 끝나는 건 다 뭐야? 거의 대부분이 부사예요. 그쵸? 뭐 빠르게, 행복하게 이렇게 개자로 끝나든지 아니면 많이 이자로 끝나든지 이런 것들은 다 뭐야? 부사란 말이야. 그렇죠? 그런 게 부사입니다. 일단 부사에 대한 개념은 일단 갔어.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말에서 부사가 동사 수식해야 안 해요?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빠르게 달린다. 그렇죠? 달린다라는 건 품사가 뭐야? 동사죠? 근데 빠르게는 뭐야? 부사잖아. 부사가 동사 수식하죠?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서도 부사가 동사 수식하니까 영어도 어떻게 했어? 당연히 부사가 동사 수식하겠죠? 자, 그 다음에 영어에서는 형용사, 즉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한다네. 그러면 우리나라 말도 그런지 아닌가 볼까? 우리나라 말에서 부사가 형용사 수식해야 하네요. 하죠. 자, 제 말을 들어보세요. 안 쓸게요. 칠판에다가 뭐가 있어요? 아주 예쁜 사과. 그렇죠? 아주 예쁜 사과. 그럼 뭐야? 아주라는 것이 예쁜은 어떻게 해줘? 수식하죠. 그리고 예쁜은 사과 수식하지. 예쁜은 니은으로 끝난 뭐야? 형용사잖아. 형용사가 사과 수식하고 아주는 뭐 수식해? 예쁜 수식하죠. 즉 우리나라 말도 아주라는 말이 예쁜 수식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 말에서 부사도 형용사 수식해. 영어도 당연히 수식하겠습니까? 하겠지.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영어에서는 부사가 부사 수식한대요. 요거는 우리나라 말에서 안 그래? 똑같지. 안 그런 게 어딨어. 응? 우리나라에서 보세요. 매우 빠르게 달린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 일단 매우 빠르게 달린다 해서 달린다의 품사는 뭐야? 동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빠르게는 품사가 뭐야? 달린다를 꾸며주는 부사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매우의 품사는 뭐겠어? 매우는 빠르게를 꾸며주는 부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도 부사가 부사 수식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부사가 영어에서는요, 문장 전체를 수식한데, 그러면 우리나라 말은 안 그럴까? 우리나라 말도 그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타깝게도 나는 토익 시험에 떨어졌다. 이렇게 보세요. 안타깝게도 나는 토익 시험에 떨어졌다. 즉, 뒤에 있는 문장, 나는 토익 시험에 떨어졌다는 문장을
앞에 안타깝게도가 어떻게 해? 문장 전체 수식하죠. 우리나라 말도 부사가 문장 전체 수식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도 당연히 똑같이 이런 식으로 수식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 그래서 한번 보통 그 책에 우리 텍스트에 보시면 fast는 뭐라 그래? 빠르게. now는 지금. happy는 뭐예요? 행복하게. 다 요거 다 뭐야? 부사지. much, 많이. 우리나라 말로 부사가 뭔지를 알면은 영어로도 헷갈릴 리가 없다 그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그럼 부사를 갖고 어떻게 시험 문제 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부사를 갖고 시험 문제 나는데 이 토익에는요 품사 갖고 묻는 문제가 많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딱 이렇게 가로가 있죠. 여기 이제 블랭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형용사가 나와요. 형용사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수식해줘야 되는 관계라면 뭐가 형용사 수식해? 부사가 수식하겠죠? 그래서 여기 무슨 자리야? 부사 자리가 되는 거야. 부사 자리가. 그렇죠?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어떤 경우는 있어요. 앞에 동사가 있어. 그 다음에 뒤에 여기 있습니다. 그럼 뭐야? 이 동사 수식해줘야 되는 관계예요. 동사. 그러면 동사 수식하는 건 뭐야? 부사지. 그러니까 여기도 무슨 자리야? 부사 자리야. 뭐뭐하게 동사하다. 그렇죠? 또 어떤 경우에는 블랭크가 있고 뒤에 동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당연히 동사 수식하는 건 뭐겠습니까? 예, 부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되죠. 그러면 거기는 문제를 한번 보세요. The project was blank successful 이라고 돼 있어. 아, 뒤에 successful이 뭐예요? 또 여기서 하나 또 팁을 드리면 FUL로 끝난 건 대부분 뭐야? 형용사예요. 그래서 성공적인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럼 형용사 수식해야 되죠? 그럼 무슨 자리? 부사 자리죠. 그렇죠? 자, 그러면 부사를 봅시다. 뭐가 부사일까?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뭐? ly로 끝난 건 부사일 확률이 높다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A예요. completely. completely는 뜻이 뭡니까? 완전하게 이란 뜻이죠. 그래서 완전하게 성공적이다 해서 부사가 답인 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ompleting, ing로 끝났죠. 요거는요, 나중에 우리 배우는데 동명사 아니면 현재 분사예요. 요것도 한번 기대해 주세요. 제가 개념을 한번 정확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때 가서. 그리고 또 complete는 뜻이 뭡니까? 완성하다는 동사예요. 완성하다. 그 다음에 complete에 s 붙었죠. 요거 동사에 s 붙는 건 왜 붙냐면은 주어가 단수일 때 s가 붙어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답은 몇 번입니까? A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있는 문제 보세요. He managed the project 하고 돼 있어. 그렇죠? 그리고 블랭크가 있네. He managed the project. 그럼 여기도 보통 보면은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딱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으면 여기 무슨 자리냐면은 주어는 동사입니다. 뭐를? 목적어를. 뭐뭐하게 동사하다. 그래서 뭐뭐하게 동사하다 해서 여기도 무슨 자리야? 부사의 자리 확률이 높아요. 왜? 동사 수식해줘야 되니까. 동사 수식해줘야 되니까 여기도 부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he managed the project는 프로젝트를 managed, 관리했었다. 어떻게 했어? 성공적으로겠지. 부사가 들어가야지. 우리나라 말도 부사 자리잖아요.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관리했다. 그러니까 A, B, C, D 중에서 부사는 몇 번? C죠. successfully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successfully가 되겠죠. A는 success는 뭐예요? 성공. 우리나라 말로 성공의 품사가 뭐야? 명사니까 당연히 success도 품사가 뭡니까? 예, 명사. succeed는 우리나라 말로 성공하다야. 그러니까 뭐야? 동사죠.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려면요. 여기 잠깐만 딴 얘기하면 영어를 잘하려면 이 한국말로 잘 해석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successfully는 뭐예요? ly로 끝났으니까 부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답은 D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자, 전치사는 뭐냐면 우리나라 말에 해당한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은 전치사는 뭐냐면요. 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우리 한번 보죠. 전치사. 나는 시장으로 갔다.
야, 우리나라만해서 얘는 명사죠. 얘는 명사야. 그 다음에 의로는 우리 고등학교 시간에 여기 고등학생도 있을 수 있겠네요. 듣는 분들 중에 여하튼 간에 우리 의로는 품사를 뭐라고 배웠어? 요거 조사라고 배웠죠? 예.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 이게 어떻게 되지? 시장으로. 그러면 to the market. 이렇게 됩니다. 즉 우리나라 말 조사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야? 요 to예요. 얘를 우리 뭐라 하죠? 전치사라 하죠? 전치사라 합니다. 그쵸? 전치사. 그리고 이건 뭐야? 명사.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전치사가 조사가 뭐다? 영어의 전치사다 보면 됩니다. 이 전치사는 나중에 우리 그것만 한번 읽어보시고요.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돼. 그죠? 요거 나중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나오는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야. 접속사는 뭐냐면 단어와 단어 또는 구와 구, 그 다음에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게 접속사입니다. 즉 접속, 그 말 그대로야. 접속해 준다 해서 접속사죠. 자, 여기 단어가 나왔어. 단어.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또 단어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반드시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이 자리에 접속사가 들어가야 돼요. 접속사. 이 단어라는 의미는 I work. 이것도 단어고 이것도 단어야. 그쵸? 이건 하나의 띄어쓰기, 단위가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명사가 오게 되면은 여기도 명사가 와야 돼. 반드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접속사를 중심으로는 품사가 같아야 됩니다. 앞에 형용사가 오게 되면 뒤에도 뭐가 와? 형용사가 와야 돼. 반드시 똑같아야 됩니다. 요거 접속사의 개념. 그거 이렇게 일단은 알고 계시면 돼요. 나중에 제가 한번 또 접속사 한번 쫙 정리할 거니까 일단 요번에 뭐만 한다고? 접속사를 기준으로는 어때? 품사가 같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문장이 나오게 되면 여기 문장이 나오게 되면 또 뭐가 나와야 돼? 여기도 문장이 나와야 된다는 거.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탄사로 갑니다. 감탄사. 감탄사는 뭘까? 사실 감탄사가 제일 쉬울 것 같은데 감탄사는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아싸 뭐 이런 거 있잖아. 응? 우리 김은국이 하는 거 있죠? 뭐 아싸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감탄사죠. 영어에서는 뭐가 있겠어요? 옵스, 아우치, 와우 이런 것들은 다 뭐야? 감탄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탄사가 가장 쉬울 것 같아요.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품사를 정리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문장을 한번 보세요. 제가 거기다 적어놨죠? 여러분 그 교재를 보시면 적어놨는데 Howard is my best friend because he treats me well 이란 문장과 He and I really went to the park yesterday 이라는 문장을 보세요. 자, 그러면 품사를 한번 맞춰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어와 단어의 문장이라는 건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 각 단어의 품사를 모르면 여러분 피아노에서 뭐 모르는 것 같아? 도레미파솔라시도는 모르는 것 같은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워드의 품사는 뭐야? 사람 이름이죠? 사람 이름은 품사가 뭡니까? 당연히 명사지. 그죠?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s는 뭐예요? is는 당연히 비동사라고 하는 동사죠. 이다라는 뜻이잖아. 우리나라 말로. 다자로 끝났잖아. 당연히 뭐야? 예, 동사. 그 다음에 my는 뭐예요? my, 나의죠. 나의. 의로 끝났죠? 뭐야? 형용사죠. 이건 나중에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이라고 배우는 건데 사실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도 형용사의 일종이야. 그래서 얘는 my를 뭘 수식해줘? friend를 꾸며주는 거예요. my friend, 나의 친구를 꾸며주는 거죠. 그 다음에 best는 뭘 꾸며줘? best friend. 그러니까 best도 품사가 뭡니까? 당연히 형용사죠. 네. 그 다음에 friend는 뭐야? 친구. 당연히 뭐겠어요? 명사. 그러면 because는 뭘까? because를 보세요. because는 접속사예요. 왜 그럴까? 앞에 Howard is my best friend라는 완전한 문장과 또 뒤 보세요. He treats me well라는 완전한 문장을 중간에서 뭐 해주고 있어? 연결해주고 있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거는 접속사죠. 그렇죠? 예, 접속사. 그 다음에 He and I really went to the park. 그하고 나. 그렇죠? 이때 and는 he라는 대명사와 I란 대명사를 연결해준 접속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그하고 나는 어때? 정말로 갔었다.
went to the park. 공원으로. 언제? 어제. 이렇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나갈 테니까요. 여러분도 저를 믿고 따라오시고, 그리고 앞으로 절대 포기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저랑 같이 끝까지 공부하시고.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